저는 미래탐구에서 풍문고 영어 전담 수업을 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위에 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수업 때마다 학생들한테 줄곧 얘기하는 문구긴 한데 이제 뭐 face your dream and face your reality 해서 학생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든 또는 장기적으로 가지는 꿈을 이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그걸 현실로 마주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늘 매 수업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귀에다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요. 일단 학생들이 보통 이제 입시 시장에서 영어에서 벽을 총 2번 느낍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 첫 번째 느끼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시점에 2번째 느끼는데 첫 번째 벽을 느끼는 시점인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차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설명으로 풍문고 기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시험 전략, 그 시험 전략을 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간략하게 중간 대비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안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먼저 좀 보실 텐데 첫 번째 실제 이제 기말고사 수업을 제가 담당했던 이 부근의 학교입니다. 이 부근의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담당했던 수업인데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친구 다 이제 중학교 때 A 성적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그 해의 3월 모의고사 성적을 1등급에 안착할 정도로 나름의 영어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해 중간고사에는 한 친구는 1등급을 맞았지만 한 친구는 5등급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학교 때 영어를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나는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와 라는 영어 실력일지라도 내신 시작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은 중학교 때 두 친구 다 A를 받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의 3월 모의고사 성적 자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다와 고등학교 때 내가 영어를 잘할 거라는 건 귀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럼 대체 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점점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고 되게 많이 지금 힘들어해요. 하는 이유들을 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는 교과서 2과만이 이제 내신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고등학교에 등장을 하면은 부교재나 모의고사와 같은 조금은 어려운 지문, 어려운 어휘, 어려운 구문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것들이 다 변형되고 어떻게든 선생님들께서 꼬아서 내시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시험범의 양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게 이 정도라고 봤을 때 한 2~3배 정도 증가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감히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말을 해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 중학교 때 어쨌든 공부들은 학생들이 하는 건데 뇌에 입력되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제 여담인데 제가 지금 이제 키가 181인데 몸무게가 78kg 정도가 나가요. 좀 TMI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50kg가 안 됐었어요. 이제 고3 때까지 50kg를 전전긍긍 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학업을 치렀는데 그러면 박지원은 학창시절에 말랐었구나라는 문장이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서 박지원은 학창시절에 말랐었어 라는 게 영어로 나와요. 당연히 학생들은 그 문장을 보고 뭐 뇌에 입력된 어떤 정보의 양이 크지도 않으니 힘들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문장이 이렇게 깔립니다. 박지원은 학창시절에 멸치였다.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멸치가 물고기 멸치는 아닐 테니 박지원이 말랐었다라는 말을 조금 비유했구나, 좀 은유했구나, 좀 표현했구나 이 정도의 난이도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내신으로 가게 되면은 모의고사를 1등급 맞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내신에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문장을 변형시켜서 조금은 꺾습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볼게요. 몸무게를 행복의 척도로 본다면 박지원의 학창시절은 불행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명된다. 이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느낌 되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영어로 써 있을 때 학생들이 뇌에 입력된 정보의 양의 차이는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 많은 시험 범위에 나는 영어 말고도 할 게 정말 많은데 영어 나 중학교 때 그냥 본문 외우라던데 학원에서 그런 만점 맞던데 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본문이 외울 수 있는 양도 아닐 뿐더러 내가 공부하던 방식으로 공부했더니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우리 학부모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문법을 강조한 나라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법이 중요해 해서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를 문법을 정말 열심히 시켜놨더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문법에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까다로운 어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킬러 문제 출제가 될 텐데 이제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어법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봤던 이제 문법 문제고요. 우측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만날 일반적인 어법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좌측을 문법이라 부르고 우측을 어법이라 부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되게 정말 다양한 논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문법이랑 어법은 어떻게 다르고 저러고 막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법은 그냥 이론의 정립, 학생들이 암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중학교 때까지 통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법이 됐을 때는 이제는 이 정립된 이론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좌측 문제를 봤을 때는 빈칸 A, B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세요 하고 선택지를 봐도 안녕 나는 관계사 문제인데 너 혹시 관계사 공부했으면 관계사 이론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 정도의 문제니 아이들이 당연히 아 관계사 문제구나 하고 관계사에 대한 거를 기억을 떠올려서 암기된 걸 바탕으로 정답을 고릅니다. 근데 이 지문을 보면은 1, 2, 3, 4, 5번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각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문법적 지식이 달라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비교할 수 있겠니? 2번은 분사의 능수동 판단을 할 수 있겠니? 3번은 너 혹시 수일치와 문장의 병렬 구조를 알 수 있겠니? 4번 같은 경우는 너 혹시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구문을 아니? 5번은 너 제기대명사의 역할을 혹시 아니? 이런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딱딱 이거 출제한 의도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 10의 어법 풀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여기서 이제 정말 이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 풍문고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서술형도 있지만 어법 문제가 정말 어렵게 하나 나온다는 거. 이따 자료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풍문고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우선 일단 시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객관식은 원래 45문항에 서술형 8문항인데 이 숫자가 사실 좀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다른 시험 문제는 다른 과목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에는 3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왜 얘 혼자 50 몇 문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20문제는 단순히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단어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의 기본 점수는 받아가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25문항, 선언 수령은 8문항으로 총 33문항이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풍문고만의 유형인 어휘 문제, 요 20문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옆에가 문법 부교재를 활용한 어법 문제의 비중이 높은 형태로 출제. 이게 우리들의 킬러 유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당연하게 영작 서술하는 문장들이 주요 킬러 문항 출제가 될 텐데 한번 시험 범위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풍문고 입학하게 되시면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매년 바꾸세요. 풍문고 영어 출제하신 분들이 매년 생각이 좀 달라지시나 봐요. 일단 보시면은 교과서는 2과 정도 일반적으로 또 나가게 되고요. 부교재가 2권인 게 특징입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 독해 하나, 여기에는 모의고사나 학교 유인물이 나가는데 풍문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대한 독해 그리고 문법 부교재까지 나가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독해도 3, 4, 5, 6강이면 충분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문법은 1, 2, 3, 4, 5, 6, 7강 전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문법의 문장 수는 400에서 500개 정도가 돼요. 당연히 암기할 수 없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일단 유형별 출제 방향을 영어는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어법, 어휘, 독해, 영작 이 데파트입니다. 일단 당연히 주목해야 될 점은 부교재의 출제 비율이 70%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교과서 문항 나 4문제 낼 거야. 너네 어려운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 내가 변형시킬 테니 어려운 독해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 일단 체크는 안 되는데 여기 한번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요즘의 트렌드가 어법 비율이 4%에서 8%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18%나 차지하고 있는 풍문고가 얼마나 어법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법이 18포인트라는 점,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점, 심지어 부교재에서 4문항이나 나온다는 점, 그리고 독해와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선 아니 나 한 문제 정도 낼 거야. 2과를 공부했지만 교과서 너무 쉽잖아. 너네 어려운 지문으로 한번 독해해봐. 그러니까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개 살펴볼 건데 일단 뭐 여기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법 유형들이라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고등학교 어법 문제구나 해서 따로 막 지엽적인 건 묻진 않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죠. 보시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지금 문장의 개수가 A부터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거의 20문장 정도가 있는 건데 이 20문장을 주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물어봐요. 각각의 문장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어법의 출제 포인트도 다르고 학생들은 솔직히 이 한 개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낄 거예요. 본인이 하나만 못 봐도 문제를 틀리는데 이 문제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하니 이 문제가 총 2문제가 나오는데 합치면 6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풍문고 내에서 6점이다. 그러면 엄청난 등급 변별력이 되겠죠. 간단히 좀 여기서 확대를 해서 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맞았고 뭐 두 번째 문장이 틀린 거는 너 혹시 관계부사 먼저 괜찮냐고 볼 수 있니? 너 이거 동사의 능수동 판단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고 K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는 맞춤 학생들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건데 이유는 뭐냐면 좀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approach라는 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붙을 수 없어. 너는 그래서 틀렸어라는 또 다른 유형을 묻고요. 그 아래 같은 경우도 쓱 봤을 때 문법적으로 좀 틀린 게 없어 보였어. 학생들이 많이 과거 시제 인 연도 맞아 이거는 시제 표현 문제였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found가 find의 과거형으로 찾다의 과거형이 찾았다로 쓰일 수도 있지만 found라는 동사 자체가 설립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해석을 해보시면 이성계가 찾았다는 게 아니라 설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found가 아니라 founded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엽적인 문제를 이 20문제를 통해서 20문장 정도를 활용해서 학생들은 내니까 학생 여기서 이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한 학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문법 1강부터 7강에 4,500개 문장을 외울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영어만 할 거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본질적으로 각 문장이 어떤 어법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쨌든 풍문고를 5개년치 10개년치를 분석한 결과에는 출제 포인트는 총 37개입니다. 그 37개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매 회차 수업마다 학생들한테 본질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문제를 미리 이제 대비하면서 맞아 이게 틀렸구나 이게 틀렸구나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비가 들어갈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점수를 좀 주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진 절대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도 수능 유형과 동일한 유형이라 크게 특이점은 없습니다. 독해와 같은 경우도 수능 유형과 100% 동일하게 내신 유형 따로 없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 제목, 빈칸 추론과 같은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 다만 빈칸에 뚫린다면 빈칸 문장은 변형이 되는 정도. 그러면 결국 이런 수능 유형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들이 그렇다고 모의고사 풀듯이 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 주제 제목 풀 줄 알아. 열심히 배웠으니까 주제 제목 열심히 읽고 요약 문제 열심히 읽어서 풀어야지가 아니라 이 독해 14문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법 문제를 충분한 시간으로 풀 거고요. 또 이따 나올 영작 문제를 충분한 시간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문고 스타일은 지엽적이지 않으니 이 지문을 학습했다면 관계식 학습법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과 저만의 용어일 텐데 그를 통해서 객관식 독해는 최대한 빠르게 푼 상태에서 어법과 영작을 공략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1등급의 공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영작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영작 보시면은 유형이 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글과 영어가 둘 다 주어진 상태에서 영작을 배열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영어에 대한 순서 배열. 영어가 좀 주어질 거고 한글말도 줄게요. 좀 친절하죠?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도 좀만 성실하게 문장을 학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오른쪽 넘어가시면은 한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작 서술입니다. 나 이 문장을 쓸 건데 이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래? 영작의 파트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거 사실상 문법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문장의 시제 차이가 다를 때 대절 문장을 수동태 문장을 쓸 거고 투부정사의 상대적 시제를 활용할 수 있겠니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학생이 딱 만났을 때 본인이 문법적 지식이 없다면 영작에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건 풍문고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은 영어에서 어법을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어법과 관련한 수업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한글이나 영어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에 맞게 본인이 직접 영작 서술하는 경우, 그리고 우측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을 한글말로 서술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면 보시겠지만 오히려 유형 3, 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 3번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찾아서 넣는 거 기본적으로 학습만 되면 충분한 거고, 유형 4번은 한글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좀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시험 내에서도 킬러 문제가 뭐였냐면 이전에 서답형 7번, 그리고 성실성 요거는 서답형 1번, 아까 보여드렸던 어법 문제, 그 세 문제가 학생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출을 기조로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영어 지문 특성상 범위가 이렇게나 많은데 학교 선생님께서 아무 데서나 낼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 문장 얘들아 중요해, 이 구문 중요해라고 분명히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 문제가 선원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왜냐면 사실상 저는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칠 거고 최대한 노력을 할 테지만 결국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이 매 회차마다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각자 해온 거를 제가 직접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각자 수업을 들었을 때 이 필기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했으면은 그 공통된 추가된 문장을 그 다음 시험에도 좀 더 추가해서 내곤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상 호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특성상 학교 수업을 정말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수능 독해 유형과 100% 동일한 유형이 객관식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본인만의 일관된 학습법이 있어야 돼요. 매 시험마다 본인이 읽고 풀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테니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랬어. 박지원 선생님이 이 유형은 이걸로 풀랬어. 이렇게 일관된 학습법을 계속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유형인 어법 문제 영작 서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절대 암기는 불가능합니다. 암기를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는 다른 과목에서 분명히 그게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러니 암기식으로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어법은 어법 자체 능력 향상시킬 수 있게끔, 영작은 주요 구문을 최선으로 암기하되 영작 자체 능력 향상시킬 수 있게끔 이 두 부분을 클리닉을 통해서 1대1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닉은 주 2회이기 때문에 주 2회 중에 시간이 되는 하루를 선택해서 학생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활용해서 직접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제와 그 현장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문고 내신 대비 전략인데, 우선 당연하게 영어는 특히나 중요한 게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지문을 갖고도 여러 학교가 정말 다르게 시험을 내기 때문에 풍문고의 출제 5개년치 기출을 분석한 지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유형별 출제자 의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일관된 풍문고만의 독해 풀이법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 당연하게 이게 영어라는 게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교재를 내년에도 쓰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매년마다 리뉴얼을 해서 매년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그 해의 트렌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 제작 문제집이 제공이 될 거고요. 영작 대비한 모범 답안들은 수기로 모든 자료들을 제가 직접 먼저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관리 시스템인데 일단 우리 그 브로셔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1대1로 과외식으로 서술형 영작 연습, 이에 대해서 어법 연습이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 좀 보시면은 당연히 모든 강사들이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 결과, 과제 이행도, 디테일한 문자 발송이 될 건데, 이걸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학생과 저와 학교 선생님과의 호흡이지만 우리 또 이제 학교 이외에서는 저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템포를 갖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까지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 외 질문, 카톡이나 문자인데 그냥 24시간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제가 잠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한 3, 4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잠이 별로 없고요. 학생들이 잠들기 전까지는 안 잘 거고, 또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카톡을 이제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이제 카톡 옆에 이제 빨간 색깔로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안일십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답장이 늦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도 답장을 바로 해줘도 한 12시간 뒤에 감사하다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그 카톡에 있는 빨간색을 못 견디는 성격이라 보면은 바로바로 답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언제든 학생들에게 답장 가능한다는 점, 그러니 언제든 질문을 받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냐면 일단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문 내 어휘가 당연히 출제가 되겠지만 지문 내 어휘의 같은 의미인 동의어나 반대말인 반의어 같은 것들을 주로 시험에 이제 선지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시험에 나왔던 시험 지문에 있는 단어들의 동의어, 반의어까지 정리해서 시험에 내게 될 거고요. 그 어휘를 활용해서 영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작 사용법까지 출제가 되는 게 주차별 단어 테스트가 될 거고, 그 최소한의 주요 구문들은 외워놔야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주요한 문장들은 기출 주요 문장 또는 예상 주요 문장, 그 주요 문장에 변형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형 주요 문장까지 주차별로 테스트가 될 거고요. 이 두 테스트가 기본적인 시험이고 합격하지 못했을 때가 재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업 자료 중에 좀 일부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색깔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좀 강조를 좀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양적 공부가 조금 요즘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때 세대와, 그러니까 저 때 세대는 의자에 열 몇 시간 앉아 있는 게 다들 그랬고, 그게 어렵지도 않았고 이런데 요즘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성을 좀 추구를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문 전체를 달달달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선생님께서 출제 포인트가 있으신 지난 기출과 선생님께 예상하신 기출 포인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초록 색깔은 어법에 출제될 포인트들, 파란 색깔이 어휘, 문맥, 빈칸 으로 출제될 포인트들, 빨간 색깔이 이 글의 주제문, 핵심 문장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학생들은 이 출제 의도에 맞게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좌측 자료가 될 거고, 우측 같은 경우 당연히 실제 출제된 영장 문제에 대해서 그 학교의 트렌드에 맞게 실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제공할 거고, 이에 따른 모범 답안까지 학생들이랑 같이 풀게 될 예정이고요. 수업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되게 뭔가 되게 많이 안 적혀 있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영어가 이제 다른 과목처럼 한 문제 풀어나가고 하나의 어떤 연결된 개념이라기보단 지문 하나 딱 읽으면 또 다른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읽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을 하다가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해둡니다. 어법, 어휘, 구문, 빈칸, 영작을 토대로 출제 포인트에 표시를 해두고 수업을 동시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필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점을 주의해가 이 빈칸들의 출제가 될 거고, 당연히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본인의 필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 수업이 끝나면 저 자체적으로 분석 이미 완료된 필기본을 학생들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본인이 복습하면서 놓친 게 있다면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은 자료고요. 수업은 꼭 총 6회차. 그래서 교과서와 이제 부교재 수업, 그리고 마지막에는 풍문고 시험지와 가장 닮은 실전 모의고사를 2회 정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실전 감각을 좀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수업은 이제 3월 16일 토요일 날 첫 개강을 하게 되고, 시간은 주 1회로 2시, 9시. 클리닉은 수요일 또는 토요일 중에 학생이 시간 되는 시간이 둘 중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택 1을 해서 이제 학원에 등원하게 될 거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리닉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클리닉까지 개강할 예정입니다. 일단 좀 마치기 앞서서 일단 저 자체에 대한 소개를 좀 안 드린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전국에서 대상을 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냥 영어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우리나라에서 시험적으로 요구하는 탭스, 토익, 편입학 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 사관학교 수능 영어 등등을 미친 듯이 풀어대면서,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니즈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결과적인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적합한 사람은 저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신 시장은 굉장히 가혹할 겁니다. 정말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도 많이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이제 어떤 강사를 택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 학교만의 출제들을 분석해서 학습을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제 그 길은 이제 필히 저로 통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